목요일 오늘 주간 경기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간은 좀 아쉽게 한 폴락으로 좀 놓쳐서 좀 아쉬운데 느바는 주력 너무 푸근하게 연타로 좀 들어와 줬습니다. 어제 마이애미 승 상당히 좀 좋아 보였고요. 휴스턴은 저는 동배받을 경기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일단 뭐 클리도 뭐 이제 외곽 옵션이 아주 좋은 팀이고 외곽 고점에 따라서 뭐 이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길 수도 있지만 휴스턴이 지금 전력 밸런스가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문제 삼을 게 있냐 여기가 지금? 음, 볼 핸들러 문제 딱 하나인 건데 그거 뭐 별로 크게 안 드러나고 있고 저는 클리랑 동배받을 사이즈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더더군다나 클리 홈이긴 하지만은 그렇다. 연속 푸근하게 잘 들어와줬고요. 오늘도 전체적으로 좀 좋아 보이는 매치업들이 많이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잘 골라보면은 올킬 충분히 노려볼 만한 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좀 잘 분석해서 들고 가면 좋을 것 같은 날이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겠죠. 따봉질차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농이 어렵나요?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 요즘에 조금 제가 이제 뭐 한 2주 전부터 역배 흐름이나 좀 튀는 흐름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후에 한 주, 2주 조금 좀 어렵긴 어려운데 이 정도 튀지 않는 리그가 있나요? 그죠? 저는 그래도 농구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은 해요. 언어버가 좀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좀 무지성으로 좀 튀는 흐름이 좀 많아서 언어버가. 가보겠습니다. 현대캐피탈 대 한국전력. 현대캐피탈 팀이 최근에 완전히 달라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세터 부상 이후에 지금 부상을 당했던 경기까지 포함해서 5경기거든요. 이때 황승빈 세터가 이제 부상을 당해서 이준엽 세터가 나왔고 이때 경기에서 현캐가 승리를 거뒀고 이게 한국전력전이긴 했어요. 근데 이후에 지금 5경기를 거뒀고 어떻습니까? 2승 3패입니다. 2승 3패. 허수봉도 그렇고 레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조금 좀 아쉽다는 생각이 자꾸 좀 드는 그런 흐름에 있는 현대캐피탈입니다. 여전히 뭐 전력이 나쁘진 않지만 이 세터 문제가 계속 발막을 좀 잡고 있고 바이아사이안도 몇 경기 좀 버닝하더니 좀 아쉽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현대캐피탈의 티어가 약간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들어요. 그죠? 그렇다. 한국전력도 일단은 아시아 쿼터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국내 자원진들이 지금 김종호가 굉장히 좀 폼이 좋거든요. 그죠? 김종호가 폼이 좋고 서재덕이 나쁘진 않은데 서재덕은 이제 공격수로서의 메리트는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은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작년에 이제 부상 여파도 좀 있는 것 같고 나이도 좀 있는 것 같고 확실히 좀 메리트가 조금 떨어지긴 한데 수비는 잘해. 직전 경기 한국전력 경기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베논이 올 시즌 1티어 용병이다. 일단 뭐 시즌 초반부터 말이 많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친구가 처음엔 아쉬웠단 말이야. 물론 이제 팀적으로 세터 문제도 있었고 하승우 세터랑 호흡을 맞추기 시작하면서 점점 좋아지는 게 보였는데 직전 경기에서 어땠습니까? 완전히 고점을 보여줬습니다. 그죠? 상대가 우리 카드였다는 건 좀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베논이 왜 1티어 용병으로 평가받는지를 직전 경기에서 진짜 제대로 보여줬다. 이런 겁니다. 배넌 확실히 좀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용병이라는 걸 증명을 하고 있고 점점 폼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하승우와 더불어서 확실히 여기도 에디 아시아 쿼터가 사실상 없는 거나 다름이 없고 김정호를 제외하면 국내 공격 자원진들이 약간 아쉬운 거는 분명히 사실이거든요. 임성진 공백도 있고 그렇긴 한데 충분히 어느 정도 중위권 또는 중하위권에서 경쟁력을 보여줄 만한 확실한 1옵션이 있다는 부분은 긍정적입니다. 아시다시피 미들도 괜찮은 팀이거든요. 코봉이 형하고 전진선하고 미들도 나쁘진 않죠. 짬바들이 있는 양반이라서. 직전 경기는 그 경기도 이제 현대캐피탈이 저 누구야 주전 세타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2세트부터는 이준엽 세타가 들어왔던 경기였고 이 경기에서 3대1로 승리를 거뒀는데 한국전력은 이때보다 지금 또 전력이 좀 좋아진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캐는 점점 지금 구렁텅이에 좀 빠지는 그런 느낌이긴 하죠, 그죠? 일단 현캐는 일요일날 경기를 했고요. 일요일날 경기를 했고 지금 3일 쉬고 경기고 한국전력은 금요일날 경기를 셧아웃을 내고 충분히 쉬고 거의 일주일만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일정상으로는 한국전력이 해볼 만한 경기고 1순위는 역시나 오바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양팀 다 한쪽이 크게 무너질 만한 왁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니까 오바에다가
한국전력 역배 프레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배까지는 조금 빡세 보이긴 하지만 뭐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지 않나. 다음 경기는 흥국생명 대 GS 칼텍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국생명, 만국생명, 만국생명. 최근에 정관장 상대 승리를 거뒀지만 이건 상대의 1옵션이 빠진 경기였으니까 그렇다 치고. 기름은 오바 요정이죠, 그죠? 기름은 한 경기도 셧아웃 경기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낸 것도 없고, 본인들이 당한 것도 없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흥국생명은 전체적으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죠, 그쵸? 레베카, 라셈, 피치. 용병은 나쁘진 않아. 피치가 미들에서 나름대로 좀 파워도 좋고, 높이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미들 치고는 파워도 좋고,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 친구거든요. 레베카도 썼어. 아, 근데 올 시즌 초반에 윤주의 부진이 너무 별로인 것 같기는 해요. 그쵸? 윤주가 이 옵션의 역할을 못 해주다 보니까, 조금 공격 자원들이 다양하지 않다. 이런 부분들이 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기름한테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나 일정 체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기름은 아시다시피 이 팀이 경기를 이기려면은 실바의 컨디션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그죠? 실바가 몰빵을 해야 되는 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일정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지난주 금요일날 경기라고 오늘 목요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쉬고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메리트 있는 컨디션으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직전 경기 통장전에 3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실바가 33득점, 권민지, 유소연이 13득점, 7득점 하면서 국내 자원들도 뭐 적당히 쏘쏘한 정도의 모습은 좀 보여주긴 했다. 두 팀의 왁구는 일단은 기름이 당연히 좀 좋아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기름이 좀 좋아 보이긴 하는데 기름이 셧아웃을 잘 못 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언오버가 조금 어려운 것 같기는 해. 사실 오버를 봐야 되죠, 사실. 기름은 풀세트 접전도 굉장히 많이 가야 되는 팀이고 뭐 3대1 경기들도 좀 덜어 있긴 하지만 거의 풀세트 경기가 많거든요. 실바 빼고는 답이 없어서 그렇죠. 높이 좋은 팀들 많으니 약간 고전할 수 있고. 만국이 한 세트 정도는 좀 비벼볼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도 GS 승에 오바는 약간 고민이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오바는. 그래도 기름 경기는 언더보기는 조금 힘들다. 셧아웃이 없는 팀이다. 만국이 또 홈에서의 경기다. 기름 승마 5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구 두 경기 가기 전에 여러분들 따봉 질차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굉장히 좀 좋아 보이는 날인데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 한번 잘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주 DB 대 서울 삼성. DB 최근에 조금 좀 폼이 좀 그렇습니다. 오늘 아시다시피 농구가 오늘 이후에 브레이크에 한 일주일 반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경기라는 거는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DB는 최근에 이제 수비팀들 만나가지고 득점력이 좀 막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최근 5경기를 보면 2승 3패를 하고 있는데 창원, LG, 수원, KT, 안양, 정관장 상대로 66점, 64점, 63점 득점이 완전 꽉 막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너무 공격 루트가 뻔해서 너무 공격 루트가 뻔해요. 알바노, 고, 앨런슨 투맨 게임, 피켄롤 너무 뻔해. 피켄롤 팝 이거 거기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헬프 들어가면 강상재가 좀 받아먹고 요 정도 그림 아닙니까, 그렇죠? 헬프 들어서 이제 찬스 나면 박인용이 외곽 좀 던지고 그냥 DB의 지금 농구는 1번하고 5번이 압도적으로 좋다 이거기는 한데 이제 슬슬 대처가 좀 되는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다는 부분이 특징인데요. 일단 최근 두 경기에서는 득점력을 그래도 다시 한번 좀 끌어올렸습니다. 서울 SK전, 고양 손호전에 87, 82 득점하면서 공격력을 끌어올렸다. 근데 이거는 상대 팀들도 득점을 많이 올렸다는 걸 감안했을 때 이건 페이스 싸움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DB가 지금 리그에서 가장 오버팀이 어딥니까? DB하고 삼성이에요. DB하고 삼성. 이 두 팀이 만나니까 지금 KBL에서 기준점이 올 시즌 처음이죠. 160을 넘기는 기준점이 나온 거는 그죠? 페이스 1위 팀, 2위 팀이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본인들이 득점을 효율적으로 잘했는가에 대한 저는 의구심이 조금 있어요. 상대 팀들도 득점을 93득점, 84득점 한 경기였다는 걸 감안하면은 페이스 푸시 이런 것들. 그리고 직전 요즘 강상재가 좀 안 좋은데 직전 경기에서
26분 뛰면서 12득점한 거는 뭐 긍정적. 받아 먹을 선수가 좀 필요하긴 하니까 원조 DB가. 최근에 뭐 정혁운도 복귀를 하고 그러면서 높이가 더 단단해진 거는 있습니다만은 DB가 지금 수비가 잘 되고 있나요, 여러분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아닌 것 같거든요. 예. DB가 높이가 좋은 건 알겠어. 높이가 좋은 건 알겠고 리바운드 장점이 있는 것도 알겠어. 근데 어, 수비가 전혀 좋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그죠? 예. 기본적으로 높이의 장점이 있는 팀들은 수비가 안 좋기가 힘들어요. 그죠? 예, 높이가 좋은 팀들이 상대팀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외곽을 던져가지고 외곽의 스페이싱을 넓힌 다음에 외곽으로 수비를 끌어내. 그래서 백도어를 하든, 컷인을 하든, 투맨 게임으로 리머텍을 하든, 그런 걸 할 수밖에 없게 강제가 된단 말이에요. 페인트 존의 높이가 좋은 팀들은. 근데 DB가 지금 페인트 존의 높이가 어느 팀보다 좋은 팀이거든요. 그죠? 김보배, 강상재, 앨런슨 뭐 오버원 타입은 아니기는 하지만은 높이도 굉장히 좋은 양반이고. 굉장히 높이가 좋아. 박인영도 수비 잘하는 친구고. 근데 로테이션 문제. 저는 감독의 문제도 너무 좀 심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 왁구를 가지고 이 정도 성적을 못 내는 거는 나 너무 별로라고 생각하거든. 감독을 바꿔야 돼 여기는 확실히. 그건 확실해. 그래서 DB가 오늘 상성을 한번 봅시다. 서울 삼성 어떤 팀입니까? 전형적으로 외곽을 많이 던지는 팀입니다. 지금의 수비가 조금 무너진 DB 약간 좀 애매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다. 아무튼 최근에 DB는 저는 그렇게 좋다고 생각이 잘 안 드네요. 너무 공격이 단조로운 부분이 조금 크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서울 삼성? 저는 서울 삼성 뭐 꾸준히 괜찮다고 보거든요. 3점이야 뭐 시즌 초보다는 조금 떨어졌죠. 팀 3점이 40% 언저리에 있었던 팀인데 최근 5경기 기준으로 3점이 35.2%로 조금 떨어져 있다. 아시다시피 리그에서 가장 3점 비중이 높은 팀 중에 하나입니다. 삼성, 소노, 가스 이런 팀들이 외곽 제일 많이 쏘는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정도 포인트를 좀 잡아볼 만합니다. 요즘 뭐 느바 트렌드기도 하죠. 템포 푸시를 바짝 해가지고 본인들이 수비가 좀 여기도 약한 팀이다 보니까 템포 푸시를 바짝 하고 에너지 레벨로 승부를 좀 보고 스코어링 싸움을 하고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느바의 요즘 트렌드이기도 한데 그런 트렌드에 있는 팀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양 팀 다 페이스가 압도적으로 1, 2위 팀이고요. 외곽은 삼성, 페인트 존은 DB 요 정도 와꾸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상대 전적 그리고 하나 더 포인트를 짚어드리면 이 그 뭐야 서울 삼성이 이원석이 제가 너무너무 좋은 조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면 여기는 페인트존이 너무 약해요. 서울 삼성의 단점은 확실해. 여기가 요즘에 누가 용병을 좀 많이 쓰냐면은 앤드류 니컬슨은 여러분들 어떤 선수입니까? 이 선수는 크볼에서 완전히 검증된 1번이에요. 그죠? 이 선수 단점은 명확하지만 장점도 명확하기 때문에 어디든 데리고 가고 싶어 하지. 단점이 뭡니까? 5번 수비가 약합니다. 장점은 뭡니까? 니콜슨 고 알아서 다 해결해 줍니다. 그죠? 외곽 옵션이 있고. 근데 이 양반이 지금 많이 안 뛰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서울 삼성이 페인트 존이 너무 약하고 리바운드가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이 옵션으로 괜찮은 칸터를 많이 쓴단 말이야. 요게 이제 딜레마기도 한데 이게 서울 삼성의 장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는 칸터가 이 옵션 쪽에서 꽤나 괜찮은 양반이고 이 옵션 쪽에서 거의 전 탑티어라고 보거든요. 왼쪽 돌파 좋고 높이가 좀 아쉽긴 하지만 박스아웃 잘하고 리바운드 잘 따고. 요게 하나 있고 이원석이 복귀한 이후에 리바운드가 지금 리그에서 최하위권인 팀인데 리바운드가 최근에는 그렇게까지 많이 안 밀리거든요. 직전 경기 고양 소노 좀 보겠습니다. 고양 소노가 리바운드 리그 1인가 2위 팀이거든요. 나이트가 워낙 잘하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포워드진이 약하긴 하지만 나이트가 워낙 잘하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리바운드를 오히려 삼성이 압도를 했어요. 리바운드라는 게 야구에서 바비바고도 비슷하게 공이 어디로 튀냐 이런 부분도 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칸터를 많이 중요하고 이원석이 복귀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서울 삼성의 단점이 좀 메워지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죠.
DB와의 맞대결을 한번 했습니다. DB가 작년, 재작년 최근 두 시즌 동안 12승 1패예요. DB가 뭐 어마어마하게 서울 삼성을 이겨왔죠. 근데 이거는 많이 참고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좀 많이 듭니다. 작년, 재작년에 DB는 어떤 팀이었어요? 재작년에는 압도적인 일왕이었고, 작년에는 팀이 케미가 박살난 팀이었고, 삼성은 너무너무 못했던 팀이고, 근데 지금은 왁구가 달라졌죠. 그래서 이걸 많이 참고할 수 있는지에 좀 의구심이 좀 있긴 있고, 근데 너무 극단적이긴 하니까 요거는 뭐 자신감 정도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원주 DB가 올 시즌 딱 한 번 만나서 94대 8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경기 일단 특징 하나, 이원석이 없었다. 당연히 원주 DB가 박살을 냈습니다. 리바운드에서 35대 16, 공리 11대 16으로 완전히 개발랐는데 이거는 이원석이 오늘 들어온다고 하면은 분명히 얘가 조금 달아질 수 있고, 그리고 앨런슨이 직전 경기에서 약간 부상이 있어가지고 오늘 풀로 뛸지 정상적으로 뛸지는 좀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 이 경기 스쿼드를 보면은 전형적으로 페인트존 개발린 그런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거든요. 서울 삼성 외곽 30개 던져서 10개 성공. 33%니까 나쁘진 않았는데 그냥 밀려나서 많이 던진 거죠, 그죠? 네. 그런 거고. 네, 2점 야투 차이에서 완전히 반 이상 차이가 났고. 전형적인 그런 경기였는데 앨런슨이 오늘 나올지 안 나올지 명확하지 않고 좋은 컨디션일지 약간 의구심이 있다. 서울 삼성은 이원석이 복귀한 이후로는 이 리바운드 문제가 조금은 해결되어 있는 팀이다. DB가 요즘 수비도 잘 안 된다. 서울 삼성 역배 풀앤 오버 보고요. 만약에 앨런슨이 오늘 못 나온다. 역마인까지 보겠습니다. 예. 앨런슨이 못 나오면 DB가 답이 많이 없어질 것 같거든요. 예. DB가 뭘 할 수 있지? 앨런슨이 안 나오면? 무스타파? 휴먼 아닙니다, 그 친구. 예. 제가 진짜 BQ가 낮다고 생각하는 용병들이 몇 명 있는데 한 명이 마이클 에릭이고 한 명이 무스타파예요. 예. 진짜 BQ가 낮아. 앨런슨이 안 나오면은 오바가 조금 힘들 가능성은 저도 좀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네, 만약에 앨런슨이 나오면 오바. 못 나오면 삼성 역배 프렌 역마인까지도. 네. DB가 공격 조립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쵸? 예. 앨런슨이 안 나오면 높이가 낮아지긴 하는데 그 높이를 후벼팔 수 있는 능력이 삼성에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외곽팀이라. 예. 근데 기준점이 160이 넘을 만한 경기기는 해요. 두 팀 다 페이스가 압도적인 1등 팀이고요. 예, 올 시즌 페이스 1등 서울 삼성 71.5, DB 70.2, 오펜시브 레이팅 서울 삼성 113.1, 111.5, 둘 다 1, 2위 팀입니다. 앨런스 못 나오면은 오버가 좀 위험할 수는 있어. 서울 삼성이 페인트존을 팔 수 있는 역량이 좀 부족해서. 칸터를 못 막을라나? 그래 무스타파가 뭐 기본 수비는 하겠죠. 예. 그리고 포드진 높이는 좋으니까. 다음 경기는 장판 고양 소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판 슈퍼팀이 된 이후에 4경기를 치렀습니다. 예, 3승 1패하고 있고요. 슈퍼팀이 된 이후 4경기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 승리한 경기 89득, 88득, 94득. 근데 반대로 수비는 81득, 77득, 93득. 장판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죠? 장판은 어떤 팀입니까, 여러분들? 예. 감독 머리 위에 있어, 선수들이. 감독 머리 위에 있고, 스탯 채우는 애들이 많아. 수비 안 해. 리바운드 참여 안 해. 특히 공이 참여 안 해. 그런 것들이 이제 장판의 특징이죠. 예, 장판 역시 뭐 스쿼드는 아주 좋습니다. 예, 스쿼드는 말할 것도 없죠. 예, 근데 약한 팀한테 호로록 지기도 하고 강한 팀한테 또 뭐 우리가 한번 보여줄게 하면서 이기기도 하고 감독 머리 꼭대기 위에 있기 때문에 직전 경기 보신 분들 아시죠? 예. 마음에 안 들어? 뭐 싫어? 별로야? 이러잖아 선수들한테 최준영이 표정 안 좋으니까 그럼 허훈이 뭐 알아서 해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잖아요, 그죠? 그게 장판이라는 팀이고요. 근데 감독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예, 너무 몸값이 좋은 선수들이고, 예, 개성이 특히나 있는 선수들이고, 이 중심에 있는 건 최준용이죠, 최준용. 예. 허운도 그날 경기 끝나고 인터뷰를 하더라. 준영이 형 뭐 다 좋은데, 백코트 좀 빨리 하라고, 심판한테 어필 좀 그만하고 그런 얘기하고 있고. 근데 저는 이런 쪽에서
허훈 영입이 진짜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해요. 예. 허훈이라는 선수는 정말 어제 인터뷰에서도 보여지지만은 일단은 KCC는 누구고 누구고가 너무 많아. 개인 역량들이 좋다 보니까 특히 최준용이 지 마음대로 그냥 휙 던져버리기도 하고 이런 것도 너무 많죠. 난사도. 예. 누구고 누구고. 근데 그거를 조립해 줄 수 있는 게 허훈이고, 예, 그리고 팀적인 케미 문제. 팀이 솔직히 뭐 엉망이잖아, 그지? 엉망인데 그거를 좀 그래도 모아줄 수 있는 게 허훈의 리더십이 딱 맞는 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KCC의 특징은 그대로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알던 KCC의 그 엽기짓을 잘하는 그거는 그대로 있는데 사실 팀적인 전력은 지금 뭐 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큰 문제였던 건 리바운드 문제잖아요. 예, 수비를 일단 안 하는 건 알겠어. 근데 기본적으로 그 높이에서 리바운드가 안 되면 안 되거든. 작년에 리바운드 누구 썼습니까? 버튼 버리고 그래도 리바운드 좀 딸 수 있는 라렌을 데리고 왔는데도 리바운드가 안 됐단 말이야. 근데 올해는 리바운드 단속이 되고 있죠. 예, 이거는 그래도 팀 케미가 조금은 좀 다듬어진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저는 뭐 KCC는 뭐 크게 깔 건 없어. 그냥 딱 하나 거슬리는 건 엮기짓인 거지. 음. 허훈이 지금 컨디션 바짝 끌어올리고 있고 팀에 잘 벌써 녹아들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장파한테 저는 너무 좋은 조각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KT 소닉붐 팬이거든요. 예. 그래서 허훈을 오랫동안 지켜봐왔지만 저는 크블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선수라고 생각해요. 허훈이. 반대 고양 소노 요즘 아주 좋습니다. 그죠? 예, 고양 소노가 좋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고양 소노는 양궁 농구를 지난 시즌에도 했고 올해도 해야 되는 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올 시즌 외곽 효율이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양궁을 못 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1, 2, 3 옵션 해조를 했단 말이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근데 최근에는 3점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게 보여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메리트가 이제 꽤 있죠.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포워드진 메리트가 굉장히 떨어지는 팀인데 최근에 포워드진의 폼이 좋습니다. 예, 정희재, 임동석, 최승욱은 포워드진 자원이지만 외곽 자원이긴 한데 이 양반도 슛감 요즘 괜찮거든요. 그리고 최승욱 슛감 괜찮을 때 좀 메리트가 있어요. 상대 빅맨을 끌어낼 수 있으니까. 그런 거고. 그러니까 뭐 손호는 뭐 안 좋을 건 없죠. 1, 2, 3 옵션 좋고 이 팀이 외곽이 조금 터져주면은 내외곽 밸런스가 아주 좋죠. 라이트가 너무 좋은 1옵션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곽이 지금 조금씩 조금씩 터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긍정적 이런 거고 아시다시피 근데 세컨 유닛은 굉장히 약한 팀이긴 합니다. 최근에 캔바우나 나이트나 이정현이나 정말 꾸준한데 캔바우가 최근에 약간 부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직전 경기에서 조금 존버타더라고. 리바운드 11개 뽑긴 했는데 득점이 4득점. 이런 거는 좀 이야기를 좀 해볼 만한 것 같고요. 아무튼 소노도 지금 좋은 시점에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여전히 뭐 세컨 유닛이 굉장히 약하다는 뭐 직전 경기 디비전에 승리를 하기도 했지만 굉장히 이만큼 가비지를 벌려놓고 역시 점점 따라잡히죠, 그죠? 세컨 유닛이 약하니까 그런 점들. 양팀 뭐 별로 저는 뭐 체급 차이가 조금 난다고 생각을 해요. 예. 부산 KCC가 이제 지금 허훈이 컨디션을 올리는 시점이라고 하면은 손호가 폼이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도 부산 KCC하고는 조금 체급 차이가 있고 세컨 유닛 활용할 수 있는 차원들 그 선수들도 있고 그냥 딱 하나 거슬리는 거는 장판의 그 엮기집밖에 없다. 장판 승의 오바 보겠습니다. 예. 오바 쪽에서 약간 좀 거슬리는 거는 지금 장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바 팀이에요. 그렇죠? 수비 잘 안 하고 허운 좋고 공격 조립 잘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손호가 최근에 패배한 경기들에서는 언더 게임을 좀 많이 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걸리고 손호도 근데 꾸준히 최근 기적으로 좀 약간 오바 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서 오바 승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농구가 오늘 하고 한 일주일 반 정도 이제 그 좀 들어가서 조금 아쉽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농구는 그래도 꾸준하게 잘 가져왔던 것 같고 그저께 저는 손호 프렌 쪽으로도 좀 잘 봤었죠. 어제 사실 어제 조금 아쉬운 거는 KT 프렌이 먼저 눈에 밟히기는 했는데 조금 안정적으로 가려고 정관장을 좀 봤던 게 좀 아쉬웠던 것 같고 어제는 전체적으로 좀 똥피아의 게임이었잖아요, 그죠? 반대 보기 힘든 매치업들 좀 많았고. 아무튼 오늘도 좀 좋아 보이기 때문에 중승부 쪽으로 좀 접근을 좀 해보려고 하니까요. 오늘도 좀 잘 들어와 줬으면 좋겠고요. 녹화는 여기까지.